한국 가구 자산의 71%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변동금리 비중은 77%,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예요. 이 세 줄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 나라,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1막에서 우리 6번 만났죠? 부동산, 세금, 금리, 환율, 영끌, 전세. 다 따로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6개는 한 줄에 꿰어 있어요. 정부도 못 멈추는 한국에만 있는 한 줄. 오늘 이걸 꿰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나면 다음 뉴스가 어떤 함정인지 자동으로 보일 겁니다. 쪄내는 이유가 있어. 6개가 다 같은 이유야. 이 영상은 경제구조 분석이며 특정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1막을 한 줄씩 회수합니다. 첫째, 부동산. 에피소드 1에서 봤죠? 한국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집 한 채에 묶어둔 가구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 기준 부동산 단독 비중 71.1%, 실물 자산까지 합치면 75.8%, 가구당 4억 298만원, 1년 사이에 또 5.8% 늘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주식 한 종목에 자산 75%를 몰빵한 펀드 매니저랑 똑같아요. 그렇게 운용하면 다음날 해고예요. 그런데 한국 가구 절반 이상이 그 포트폴리오로 살아요. OECD 가구는 30에서 40%인데 한국만 정확히 2배. KB 부자보고서 2024를 보면 한국 부자는 부동산 55.4%, 금융 38.9%로 일반 가구랑 거의 정반대. 부동산이 종교가 된 건 국민성이 아니라 71%라는 구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71% 자산이 다음에 만나는 게 변동금리 77%예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뒤에. 둘째, 세금과 사회보험. 에피소드 2와 8에서 봤죠? 월급 명세서 안 보이는 작은 글씨로 매달 빠져나가는 9.7%,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이 2026년 9.7%, 국민연금 9.0%에서 9.5% 인상 결과예요.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4대 보험 인상만으로 매달 9,400원, 1년이면 11만원 실수령이 줄어요. 이건 그냥 조금 더 떼간다 수준. 진짜 함정은 누진세에 있어요. 과세 표준 8,800만원에서 1억 5천을 넘는 순간 24%에서 35% 구간으로 11%포인트가 점프. 한 칸 올라갔는데 세율은 한 칸이 아닌 거예요. 같은 연봉 5천만원도 공제 챙긴 사람과 안 챙긴 사람의 실수령이 매달 20에서 30만원, 1년이면 240에서 360만원까지 벌어져요. 글래스월렛 창의회계법인 2026 기준 같은 연봉 다른 통장. 누진세는 어느 나라든 있지만 한국은 4대 보험 9.7%에 11%포인트 점프가 좁은 구간에 끼어 체감이 더 가팔라요. 내 명세서에서 작은 글씨로 빠지는 그 줄, 그게 매년 240만원을 결정해요. 그런데 이 둘은 따로 굴러가지 않아요. 71% 자산이 변동금리 77%를 만나는 순간 함정 셋 넷이 같은 사슬로 엮여요. 셋째, 금리. 에피소드 3에서 봤죠?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대출이자는 왜 올라가는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년 4월 10일 기준 2.50%, 7회 연속 동결.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 상단은 7.01%,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괴리 4.51%포인트. 하느니 핸들을 풀어줘도 내 대출이자는 따라 내려오지 않아요. 그 부동산을 떠받치는 게 변동금리 비중 77%, 미국 15%, 프랑스 3%, 멕시코 0.4%와 비교하면 5에서 25배. 비유하자면 내가 사는 빌딩 엘리베이터 버튼 100개 중 77개가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구조예요. 시장금리 1%포인트 상승이면 3억 대출 기준 월 17에서 20만원이 그냥 빠져요. 하느니 더 올렸어야 했다는 댓글. 표영호 채널 댓글 1위. 276개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답은 단순해요. 못 올린 게 아니라 가계부채 90%, 변동금리 77%라서 못 올리는 구조. 한미격차 1.0에서 1.25%포인트, 역전 45개월, 역대 최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글로벌 트라일레마예요. 환율, 금리, 자본이동 셋 다 잡을 수 있는 나라는 없고 한국은 그중 금리를 양보하는 쪽으로 묶여 있어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금리도 환율도 따로가 아니에요. 넷째, 환율. 에피소드 4, 에피소드 9에서 봤죠? 1차 에너지 해외 의존도 94에서 95%, 원유는 70%가 중동산. 환율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갑이 새요. 환율 1원 상승은 1인당 연 1.2만원 추가 부담, 단순전이 상한정.
원 달러는 2026년 3월 31일 1536.9원 고점, 4월 5일 1512원, 4월 8일 미 이란 휴전 직후 1472.7원, 한 달 안에 200원 출렁임. 그만큼 한국 원화가 외부 충격에 얇게 노출돼 있다는 뜻이에요. 원화 거래량은 세계의 0.9%, 13위 통화. 미국 기준금리 3.50에서 3.75%, 한국 2.50%. 미국이 3.75%인데 한국이 2.50%면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는 동안 환율 200원 누적이면 1인당 연 244만원 부담. 외환 보유액 4,100에서 4,200억 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직전 39억 달러보다 100배 두꺼운 방어막이라 같은 모양의 위기는 안 와요. 하지만 단기 출렁임이 통장에 닿는 건 못 막아요. 여기까지가 거시예요. 이제 이 거시 두 줄이 통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끌과 전세.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청년 부채 지수가 8년 만에 2.4배 폭증했거든요. 다섯째, 영끌. 에피소드 5, 에피소드 6에서 봤죠? 미래 30년치 월급을 끌어다 한 채에 몰아넣는 행위. 빚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빚이 자기 자본의 몇 배냐가 무서운 거예요. 청년 고위험 가구 부채 지수. 2017년 3월을 100으로 놓으면 2025년 3월 318. 같은 아이 어깨의 짐이 2.4배 쌓인 그림이에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년 6월 기준 고위험 가구 45.9만, 금융부채만 96.1조, 그중 20, 30대 비중이 22.6%에서 34.9%로 5년 만에 12.3%포인트 점프. 자기 자본 대비 빚 비율이 선을 넘으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요. 한국은 더 심해요. DSR 규제는 4호 약방문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89.7%, OECD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6위, 30대 수도권 신규 주담대 2.1에서 2.3억, 6억을 30년 6.5%로 빌리면 월 379만, 연봉 1.2억 실수령 750만인 사람도 절반 이상이 갚는 데 들어가요. 여섯째, 전세. 에피소드 7에서 봤죠? 담보 없는 거액 사적 신용. 1억을 임대인 통장에 넣고 영수증 한 장으로 잠그는 시스템. 가계 신용 잔액이 2025년 4분기 1978.8조로 사상 최대인데 전세 보증금 추정 700에서 1000조 더하면 광의 추정 GDP 대비 약 145%. 광의 추정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통계박 그림자 부채이기 때문. 허그 대위 변제 추이는 5천억에서 9천억, 9천억에서 3.5조, 3.5조에서 4조로 4년 만에 8배 뛰었다가 2025년 1.79조로 마이너스 55%. 응급실 들것 위에 누운 환자가 미열로 회복 중인 그림이에요. 누적 피해 인정자 2026년 3월 36,950명, 30대 48.4%, 20대 25.8%, 합쳐서 75%가 청년, 깡통전세 비중 25.9%,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전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과 정부보증 3자 결합 시스템이 문제. 가구당 임대보증금 부채 2,739만원,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 10%. 빚인데 빚으로 안 잡혀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영끌도 전세도 한 줄에 묶여 있어요. 6개 다 봤어요. 이제 진짜 핵심, 이 6개가 어떻게 한 줄에 꿰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 끝까지 본 사람만 가져가는 한 문장이에요. 6개는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멈출 수 없는 한국 특수 사이클이라는 한 줄로 꿰어 있어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6개가 다 같은 이유야. 부동산, 금리, 환율, 세금, 전세, 4대 보험. 따로따로 함정 6개로 보였죠? 아니에요. 보드게임의 추가 규칙 6개. 한국 테이블에만 깔린 줄. 한 칸을 손대면 다른 5칸이 같이 흔들리는 그물이에요. 그래서 6개가 사실은 한 개입니다. 사슬을 풀어볼게요. 시작은 부동산. 가구자산 71%가 집에 잠겨있고 그 위에 변동금리 77%, 2025년 신규 취급액 기준 가 얹혀있어요. 자산 4분의 3이 부동산이고 빚 4분의 3이 변동금리. 그러니 금리 1%포인트가 가구자산 전체를 흔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못 움직여요. 한미 금리 괴리 4.51%포인트가 벌어져도 못 올려요. 올리는 순간 영끌 가구가 무너지니까.
안 올리면 환율이 터져요. 환율은 어디로 가요? 에너지 95%, 수입이 받아내요. 원유, LNG 다 외화 결제. 환율 200원 누적이면 가구 2.3인 환산, 단순 전이 상한 약 561만원 탈 연이에요. 단순 전이 상한 가정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환율은 결국 식탁, 기름값, 전기요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은 세금,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보유세 기조에서 종부세, 재산세 부담은 평균 플러스 15.3%, 2025년 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올라요. 부동산을 못 내려놓으니 세금 구조도 못 풀어요. 전세도 같은 줄, 임대보증금이 플러스 10% 더 끼니까 허그 손실이 쌓이고 그 분담이 1인당 12에서 15만원 8년 광이 추정으로 와요. 4대 보험은 인구 구조가 바뀌니 자동으로 오르는 거예요. 가구 2인 경제활동 시 연 약 22만원. 자, 더해볼게요. 이자 70에서 90만, 풀러 환율 단순전이 상한 561만, 풀러 4대 보험 22만, 풀러 허그 분담 12에서 15만, 가구당 연 영양 합산이 평균 600만원 후반대, 월로 환산하면 월 100만원 이상 영양 범위예요. 영상 처음에 약속한 그 숫자, 여기서 회수합니다. 분노 잠금 한 줄. 한은이 못 올린 게 아니라 가계부채 90% 풀러 변동금리 77%라서 못 올리는 구조. 정부가 안 푼 게 아니라 풀면 최악 시나리오로 100에서 170만 명이 거리에 나올 수 있는 구조. 최악 시나리오 가정.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고요? 잘못이 아니라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보는 안경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정치인을 욕해도 사슬은 안 끊어져요. 누가 들어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강요받아요. 사슬을 봐야 사슬을 끊는 법이 보입니다. 구조를 알았으면 이제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으로 갑니다. 1막을 졸업하는 사람의 체크리스트 3개. 첫째, 3지표 월간 체크. 매달 월급일 다음 날에 딱 3숫자만 적어보세요. 기준금리 2.50%, 원탈 달러 1512원, 소비자 물가 2.2%, 2026년 4월 한국은행 이코스와 통계청 공식 수치. 한 달 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움직이면 3억 대출 기준 월 상환액이 5만원 단위로 흔들려요. 정량으로 내 통장 변화가 보이고 정성으로는 거시뉴스가 어떤 함정인지 자동 분류돼요. 돈은 안 들고 월 1회 루틴이고 이코스 한 번이면 끝. 공식 통계로 검증돼요. 둘째, DSR 자가진단. DSR은 어렵게 말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하면 내 월급 100원 중에 빚 갚는데 몇 원 가나예요. 분기 말에 한 번 연 원리금 합을 연소득으로 나눠보세요. 70%를 넘으면 함정 5, 가계부채 사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DSR 40% 초과에 부채자산 비율 100% 초과가 겹치면 고위험 가구로 분류. 정량으로는 금리 1%포인트 인상 시뮬에 월 17에서 20만원 추가가 보이고 정성으로는 금리 인상 뉴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돼요. 셋째, 이번 편 신규 가구 자산 부동산 비중. 분기 말에 종이 한 장 꺼내서 5분만 쓰면 돼요. 부동산 시세 나누기 총 자산. 내 자산 100원 중에 집에 몇 원 들어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71%를 넘으면 함정 1과 6에 동시 진입. 한국 평균 함정.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는 한국 가구 부동산 비중을 71.1%로 잡고 있어요. 보편으로는 한 곳 쏠림 리스크, 한국으로는 전세까지 합산되는 부동산 사슬, 개인으로는 내 노후 현금 흐름이 한 자산에 묶인 정도가 동시에 보여요. 정량으로는 쏠림이 숫자로 잡히고 정성으로는 감정 매수가 구조적 판단으로 바뀌어요. 이 세 개 진짜 효과 있어요? 효과가 아니에요. 안경이에요. 한 번 끼면 평생 보여요. 한 달 5분, 분기 10분, 합쳐서 1년에 2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2시간이 6대 함정 중 함정 1, 5, 6의 노출도를 한 번에 가시화해요. 이게 1막 졸업생의 표준 장비예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안경이 있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다르게 봐. 에피소드 3 댓글에 한은이 더 올렸어야 했다가 1위였죠. 안경 끼면 그 댓글이 다르게 읽혀요. 한은이 핸들을 놓은 게 아니라 가게가 한은의 손을 묶은 그림으로요. 자, 1막을 한 줄로 닫습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매달 우리 지갑에서 100만원씩 뜯어가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6개의 함정이 한 줄에 꿰인 한국 특수 사이클 때문이에요. 메커니즘은 이렇게 흘러요. 자산 71%가 부동산에 묶이고 변동금리 77%, 에너지 수입 95%가 그 자산을 바깥에서 흔들고 영끌, 전세, 세금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보편 원리가 한국 테이블에 얹혀서 결국 내 월급으로 정확히 도착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행동은 딱 하나, 종이 한 장 꺼내서 우리 집 가구 자산 안에서 부동산 비중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71%가 넘는다면 한국 평균 함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분기 1회 월급일 다음 날에 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페이지에서 평균 71%만 옆에 두면 돼요. 이 한 숫자가 1막에서 본 6대 함정 중 함정 1, 5, 6의 노출도를 한 번에 가시화해줘요. 앞에서 말한 한 줄의 꿰임이라는 메커니즘을 바로 그 71%라는 내 측정치로 직접 끊어내는 첫 단추예요. 정량 효과는 1년 안에 자산 리스크가 눈에 보이고, 정성 효과는 뉴스에 휘둘리는 감정 투자가 구조적 판단으로 바뀐다는 것. 1막에서 우리는 6번 만났고 오늘 그 6개가 한 줄에 꿰이는 걸 봤어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6개가 다 같은 이유였어. 그리고 그 한 줄을 발견한 사람만이 7번째, 8번째 함정이 등장해도 같은 사슬에서 풀려나갑니다. 자, 2막 예고. 1막이 6개의 함정을 발견하는 시즌이었다면 2막은 그 함정 안에서 살아남는 한국 특수 주도 시즌이에요. 1막은 진단이었고 2막은 처방이에요. 첫 편 에피소드 11, 한국 부동산이 왜 종교가 됐나. 자산 71%가 부동산밖에 없는 진짜 이유. 1970년대 토지 중산층 신화부터 2026년 영끌 청년까지 50년 사슬을 한 편에 끄어요. 단순한 역사 회고가 아니라 왜 이 신화가 2026년에도 깨지지 않는지 그 사슬을 보여줍니다. 에피소드 12는 4대 보험 9.7%의 미래, 인구 구조가 누구의 통장으로 청구서를 보내는가. 2030년에 11%, 2040년에 13%까지 자동 인상이 예약돼 있어요. 에피소드 13은 한미 금리 역전이 풀리는 날, 환율과 자본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 순간 내 통장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에피소드 14는 청년 영끌의 터지지 않는 폭탄 구조, 왜 무너지지 않는데 매달 비명만 지르나. 이 막은 1막보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요. 한국 특수 사이클의 기원을 추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 통장을 지키는지까지. 1막 졸업장은 이 영상으로, 다음 편에서 2막 첫 학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고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